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먼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용한 설계자. 성종, 조선을 완성하다. 프롤로그. 예상치 못한 왕. 1469년 겨울, 창덕궁 대조전. 13살 소년 이열은 떨리는 손으로 골룡포 자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는 그저 왕족 중 한 명이었다. 책을 좋아하고 할머니 정희왕후의 무릎에 앉아 이야기를 듣는 평범한 왕손이었다. 그런데 큰아버지 예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전하, 이제 나가셔야 합니다. 내관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열은 심호흡을 했다. 문 밖에는 조선의 모든 대신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이 무섭게 느껴졌다. 나는 왕이 될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하지만 대신들은 이미 결정했다. 예종의 아들은 너무 어리다. 생후 몇 개월밖에 안 된 아기를 왕으로 앉힐 수는 없다. 그렇다고 세조의 다른 아들들은 정치적으로 복잡하다. 결국 손잡버린 이열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다. 할머니. 이열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정희왕후가 손자의 어깨를 토닥였다. 혈아, 두려운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기억해라. 왕이 되는 것은 혼자 모든 걸 하는 게 아니야. 신하들의 말을 듣고 현명하게 판단하면 된다. 그날 이열은 조선 제9대 왕 성종이 되었다. 일장 두 여인이 이끄는 나라. 성종이 즉위하자마자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다. 할머니 정희왕후와 어머니 인수대비 두 여성이 나라를 이끌기 시작한 것이다. 대비마마들 왜구가 남해안에 출몰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군사를 파견하되 과도한 출병은 백성들에게 부담이 됩니다. 적정 규모로. 신하들은 처음에는 당혹스러워했다. 여자가 정치를? 하지만 두 대비는 예상 밖으로 탁월했다. 정희왕후는 세조의 피바람을 옆에서 지켜본 노련한 정치인이었고, 인수대비는 책을 집필할 정도로 학식이 높았다. 어린 성종은 그 사이에서 관찰하고 배웠다. 혈아, 오늘 경연에서 무엇을 배웠느냐? 저녁마다 어머니는 아들을 불러 묻곤 했다. 논어를 배웠습니다. 군자는 의로움으로 지를 삼고. 어머니, 그런데 신하들이 하는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괜찮다. 하지만 5년 후에는 내가 그들보다 더 많이 알아야 한다. 인수대비는 엄격했다. 아들이 왕이 된 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했다.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왕은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성종은 새벽같이 일어나 공부했다. 경연은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신하들과 앉아 유교 경전을 토론했다. 전하, 오늘은 맹자의 왕도 정치에 대해. 처음에는 졸린 눈을 비비며 듣던 성종이었지만 점차 달라지기 시작했다. 잠깐 그 부분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맹자가 말한 민심과 천명의 관계가 흥미롭습니다. 신하들이 놀란 눈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16살 왕이 질문의 수준이 달라지고 있었다. 이장 법전 완성의 야망. 1474년 20살이 된 성종은 친정을 시작했다. 할머니 정희왕후가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도 뒤로 물러났다. 이제는 혼자 결정해야 했다. 전하, 신이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편하게 말씀하시오. 성종은 예전처럼 긴장하지 않았다. 7년간의 관찰과 공부가 그를 바꿔놓았다. 신하들이 가장 놀란 것은 성종의 대화하는 방식이었다. 경의 의견도 일리가 있소. 하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명령이 아니라 질문이었다. 강요가 아니라 토론이었다. 어느 날 성종은 중신들을 불러 모았다. 경들, 지금 우리 조선의 법이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시오? 황공하옵니다만 일관되지 못합니다. 그렇소. 태조 때 만든 법, 세종 때 만든 법,
세조 때 만든 법 모두 조금씩 다루오. 이래서야 백성들이 무엇을 따라야 할지 모르지 않겠소? 성종의 눈이 빛났다. 나는 법전을 완성하고 싶소. 하나의 책으로 조선의 모든 법을 정리하는 것이오. 이것이 경국대전 편찬의 시작이었다. 신숙주, 정창손 등 최고의 학자들이 모였다. 6년의 작업 끝에 1485년 드디어 완성되었다. 전하, 경국대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성종은 두툼한 책을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이, 호, 예, 병, 형, 공. 6개 분야로 나뉜 완벽한 법전. 이제 조선은 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되는 것이오. 그날 밤 성종은 혼자 책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는 신하들의 도움으로 큰일을 해냈다. 삼장살림이라는 새로운 바람. 1480년대 성종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김종직을 불러들이시오. 전하, 그는 지방에서 후학을 가르치는 선비일 뿐입니다. 중앙관직 경험이 그래서 좋소. 우리에게는 새로운 바람이 필요하오. 김종직과 그의 제자들. 이들은 훗날 살림이라 불리는 세력이었다. 훈구 대신들은 땅도 많고 권력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해 부패했다. 성종도 그걸 알고 있었다. 전하, 신은 경연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조정에는 편하게 말하시오. 김종직. 간신이 많습니다. 경연장이 얼어붙었다. 훈구 대신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성종은 웃었다. 하하, 경의 직원이 듣기 좋소. 누가 간신이라고 생각하시오? 그것은 직접 말씀드리기는 괜찮소. 대신 글로 써서 올리시오. 나는 듣고 싶소. 이것이 성종의 방식이었다. 살림의 비판을 들으면서도 훈구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균형이었다. 하지만 그 균형은 쉽지 않았다. 저 시골 선비들이 무엇을 압니까? 공부나 하던 자들이 정치를 논해? 훈구와 살림은 서로를 경멸했다. 성종은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했다. 어느 날 밤 성종은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심어놓은 이 씨앗이 잘 자랄까 아니면 가시나무가 될까? 그의 예감은 정확했다. 살림과 훈구의 갈등은 그가 죽은 후 피로 물들게 된다. 사장왕의 사생활. 성종에게도 인간적인 면이 있었다. 그는 12명의 여인을 맞이했다. 왕이니까 당연하다고. 그런데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첫 번째 왕비 한씨. 그녀는 질투가 심했다. 전하께서 또 저 후궁에게 가셨다지요? 왕비, 그것은 밤마다 다른 여인에게 가시면서 나를 왕비라 부르십니까? 결국 한씨는 폐비되었다. 7개월 만에 두 번째 왕비 윤씨. 그녀는 아름답고 총명했다. 성종은 그녀를 사랑했다. 하지만 윤씨에게도 문제가 있었다. 질투와 분노. 어느 날 윤씨가 성종의 얼굴을 핥히는 사건이 벌어졌다. 감히 왕의 얼굴에 상처를. 인수대비가 분노했다. 하지만 성종은 망설였다. 어머니, 그녀는 나의 아들 연우의 연산군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더욱 용서할 수 없다. 왕실의 채통이 어디로 갔느냐? 결국 윤씨는 사사당했다. 사약을 받았다. 성종은 그날 밤 혼자 울었다. 왕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외로운지 깨달았다. 연아, 미안하다. 내 어머니를. 세 번째 왕비 정현왕후는 조용하고 현숙했다. 성종은 더 이상 사랑을 바라지 않았다. 그저 평온함을 원했다. 오장 문화의 전성시대. 하지만 성종은 사적인 슬픔을 정치에 가져오지 않았다. 책을 만드시오. 많이 만드시오. 성종시대의 조선의 출판 사업은 폭발했다. 동국여지 승남 전국의 지리와 풍속을 기록. 동문선 역대 문인들의 작품 모음.
악학괴범 음악의 이론과 악기 설명. 전하, 왜 이렇게 많은 책을 만드시려 하십니까? 기록이 남아야 후대가 배우지 않겠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도 선대의 기록 덕분이 아니오? 성종은 또한 화가와 음악가를 우대했다. 어느 날 경복궁에서 음악회가 열렸다. 이 곡은 여밀라기오입니다. 백성과 함께 즐긴다는 뜻이지요. 성종은 눈을 감고 음악에 몸을 맡겼다. 정치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순간이었다. 6장 조용한 설계자의 마지막. 1494년 성종은 40살이 되었다. 당시로서는 그리 짧지 않은 나이였지만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다. 전하, 잠시 쉬셔야 합니다. 아니요. 경연은 계속해야 하오. 성종은 죽는 날까지도 공부를 멈추지 않았다. 병상에서 그는 아들 연산군을 불렀다. 연아. 예, 아버님. 연산군은 이미 19살 청년이었다. 영리했지만 어딘가 불안정해 보였다. 나는 너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려 했다. 법이 있고 신하들이 있고. 아버님, 말씀하지 마십시오. 쾌차하실 것입니다. 아니다. 들어라. 왕이 된다는 것은 외로운 일이다. 하지만 신하들을 믿고 법을 따르면 너도 할 수 있다. 예, 아버님. 하지만 성종은 한 가지를 말하지 못했다. 연하, 사실은 내 어머니를. 그는 숨을 거두었다. 에필로그 완성된 설계도 부서진 실행. 성종이 죽고 연산군이 즉위했다. 신하들은 안도했다. 성종이 잘 닦아놓은 길이 있으니 그대로 가면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연산군의 마음속에는 평생 묻어두었던 질문이 있었다는 것을. 내 어머니는 왜 죽었을까? 성종이 만든 완벽한 시스템은 연산군에게는 어머니를 죽인 살인 도구로 보였다. 그리고 1504년 갑자사화가 터진다. 연산군은 아버지가 세운 모든 것을 파괴하기 시작한다. 역사가들은 말한다. 만약 성종이 10년만 더 살았더라면, 만약 연산군에게 진실을 말했더라면. 하지만 역사에 만약은 없다. 성종은 완벽한 집을 지었다. 하지만 그 집에서 살아갈 아들의 마음은 돌보지 못했다. 그가 남긴 경국대전은 500년을 이어갔다. 그가 키운 살림 세력은 조선을 이끌었다. 하지만 그의 아들은 아버지가 만든 모든 것을 증오했다. 가장 훌륭한 왕은 법을 남기고 가장 비극적인 왕은 상처를 남긴다. 성종은 둘 다였다. 끝. 조선왕조실록 성종편에서 영감을 받아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